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던 성악 강사의 이야기인데, 자,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이냐? 그러니까 성악 입시 강습을 하는 중에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한 성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,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수업 중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? 네, 피고인이 성악 입시 강사고 그 학생이 이제 피해자인데요. 수업을 하던 도중에 이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예. 매 수업마다 강제추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처음에는 가슴 울림을 성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슴 울림을 체크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진다던가 여기 이제 메시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제 몸매가 나온 사진을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. 그래서 이 사건으로 재판에 이제 넘겨졌는데요. 실제로 사실 이런 사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. 우리가 이제 예상할 때 어떻게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제 사소해 보이거나 혹은 학습을 이제 가르침을 빌미로 해서 이런 류의 요구를 한다던가 뭐 식체 접촉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피해자가 거절하자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거다. 노래가 늘지 않는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진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런 사건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추가 피해자가 많을 수도 있을 그런 사건인데요. 실제로 이 가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5명이라고 합니다. 네, 그중에 이제 피해자 1명 같은 경우는 그 강간에 대한 어떤 그 협박이나 아니면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좀 부족해서 최근에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.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무려 4년에 걸쳐서 뭐 강제추행, 유사강간 거의 20차례 정도의 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실제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좀 호소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요. 그리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대학 입시에 있어서 거의 뭐 절대적인 지위거든요.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주위에 도움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가 뭐 2013년부터 혹은 뭐 2011년부터 이렇게 좀 10년 정도 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. 되게 시간이 좀 지나긴 했잖아요. 네, 예,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의 80% 정도가 사실은 상당 부분 아는 관계 속에서 이런 성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요. 네.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입시 강사라는 이제 존재에서 이 제자 B 씨의 경우에는 실제로 당시에 동아줄 같은 존재였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으면 대학을 좀 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있었고 이 성악계의 엄격한 어떤 위계와 폐쇄성 때문에 어떤 행위들을 이제 접촉을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적절하게 이제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CC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라던가 이 성악 그 피고인의 아내가 실제로 유명한 그 성악가 교수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계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 부당함을 이제 제시한다던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는 자신들에게 미치는 불이익 때문에 이런 고소를 바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. 이 피해자들은 실제로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을 이제 폭로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는 실제로 정신과 뭐 병실에 입원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결국은 대학을 갔지만 2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. 그 피해자의 말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. 그 시기에 이런 대목이 네, 있어요. 네.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?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. 실제 성적 자기결정권은 뭐 사람이면 다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. 예. 일단은 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. 특히 이런 뭐 학생과
선생님, 뭐 교수와 제자 이런 식으로 어떤 위력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권력 관계상 불평등한 그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기가 뭐 헌법이나 법률상 부여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랑 관계가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예. 특히 이런 사건에서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 교수에게, 이 성악 강사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면 이 강사가 이런 부적절하고 이런 성범죄 가해까지 했을 때 이거를 적절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면서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다른 권리를 행사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.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 피해자들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되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실제 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.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이제 B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. 이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범죄 공소시효가 조금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죠. 네, 일단 뭐 일반적인 성인 피해자라고 예. 하면은 이제 강간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. 범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인데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시절에는 공소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.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진행되고요. 그리고 DNA 같이 어떤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. 아. 예. 그리고 실제로 13세 미만 아동, 아주 어린 이런 아동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현재 아예 없고요. 뭐 강간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더 중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이제는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사건도 어떻게 좀 재판이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